이번에 흑산도 여교사 윤관 사건이요. 그대로 정말 엽기적이고 어마어마한 이런 인간성 상실의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겉으로는 참 시골 섬마을 여교사, 섬마을 처녀, 흑산도 아가씨 참 말 좋지 않습니까? 노래 가사에 영화에. 근데 그 한꺼풀 베끼면 정말 이 격지오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어두운 단면을 낱낱이 까발렸죠. 영화 김봉남 살인 사건보다 더하고 극락도 살인 사건보다 저는 더하다 봅니다. 현실이요. 선생 김봉둥과 얘기 보면 시골에 얼마나 아름다운 풍토 속에서 돈만 밝히는 선생이 시골의 그 따뜻한 마음에 동화되어 가는가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영화에서나 그게 있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이 여교사가 매우 침착하게 대응하고요. 경찰이 잘못했다라는 소문들이 많이 알려졌는데 이번에 경찰이 잘 대응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행 사건의 대처 매뉴얼이 됐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에 던져준 문제는요. 이 격오지, 섬마을 등에 있어서 교사의 안전 대책이 이렇게 필요하고 이런 여교사들을 어린 처녀들을 교사로 저런 험한 이 오지에 섬마을에 보내도 되는가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부실 부분을 드러냈습니다. 자, 또 이 3명의 범인 중에 1명이 9년 전에 저지른 성폭행 사건도 같이 밝혀졌죠. 자, 그런데 이 여교사가 정말로 저는 용기를 냈다고 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모든 내용을 알려 다시는 자기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는 용기와 결단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묻혔을 겁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수위 좀 깨니까 내가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 자, 내 옷이나 몸의 상태로 봐서 그래. 근데 내가 이걸 갖다가 밝히게 되면 내 인생이 앞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아직 결혼도 못하고 사귀는 남자친구도 있는데 이거 무슨 선생이 이런 일을 학부모한테 당했다고 밝히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 그냥 내가 씻고 병원이나 갔다가 입 다물고 말까. 이런 유혹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교사는 결단을 했고 또 이 해당 경찰서는 신속한 초등 대처도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잘 확보해서 범인도 잡았습니다. 자, 11시쯤 3시간에 걸쳐서 여교사가 술을 마신 뒤에 성폭행을 당했는데요. 이 독한 술, 인삼주 한 46도 되는 걸 먹었답니다. 10잔을 먹게 만들었으니 정신이 없다가 몽롱한 와중에서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여교사가 1시 59분에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112 종합상황실에서 연락을 받은 흑산도 파출소 경찰관은 현장에 있던 이불, 옷 등을 수거하는 동시에 여교사를 파출소에서 보호했습니다. 혹시나 있을 가해자의 추가 보복과 여교사의 심경 변화로 인한 2차 피해, 즉 자살을 한다거나 또 이번 사건을 덮어버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잘하는 걸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무슨 경찰서에 갔다가 거기서는 이렇게 감추려고 하니까 목포 경찰서까지 갔다. 심지어 없는 신안 경찰서가 등장하기도 하고 흑산도 파출소 다 함통속이었다 했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목포 경찰서는 이날 제일 처음에 나가는 7시 10분에 첫 배를 타고 목포 경찰서에서 흑산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서 관사 등 현장 주변에 대한 정밀 수색을 또 했습니다. 관서 앞에서는 초등학교 이 학부모, 식당 주인 박모 씨가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 5개도 발견했습니다. 오전 9시 또 흑산도에서 목포로 가는 첫 배에 여교사를 태워서 목포 중앙병원에 있는 해바라기 센터로 인도했습니다. 자, 그때 여성 청소년 과장은요, 당시 여교사의 신경 변화 등으로 인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잘 견뎠다. 대부분 여성이 창피해서 덮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처럼 용기를 내서 범인을 잡을 수가 있었다 이랬습니다. 목포 경찰서는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고 다음날 23일 원주에 있는 국가수연구원에 긴급으로 감식을 의뢰했고 담배와 옷, 가해자의 DNA, 모발, 채모, 침 등을 채취해서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감정물이 많아 시간이 걸릴 거라고 판단하고 별개로 가해자 3명을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지난 1일 가해자 3명에 대한 증거가 나오자 추궁 끝에 3인 구속을 했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신속 대처와 여교사의 용기 있는 행동이
시시무칠 사건을 밝혔는데요. 자, 경찰도 잘했고 여교사도 훌륭한 결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런 사건의 재발, 또 앞으로 이전에 이런 사건을 당하고도 시시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한을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용감하게 이 성희롱을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이 유리감옥에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남도 학숙의 30대 여직원 A씨가요. 지난 4월 이것을 관리하는 광주시의 남도 학숙 성희롱 2차 피해 감사에서 한 말입니다. 2014년 4월 이곳에 입사한 A씨는 직속 상사로부터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업무를 알려준다면서 몸을 기울여서 자신의 팔을 가슴에 밀착시키고 여직원 가슴에 밀착시키고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 술집 여자 등 부적절한 말도 했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올해 3월 상사의 발언을 성추행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는데 상처뿐인 승리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사건은 지난 4월에 발생했고 사건 직후에 바로 신고했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년쯤 지난 올 3월에 성추행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작년 10월달부터 광주시가 4월달에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있으니까 감사를 한 모양인데 감사가 시작될 때까지 6개월 동안 이 여자분은 큰 창문으로 둘러싸인 똑방에서 혼자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남도 학숙 측은 인권위원회 요구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킨 거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남도 학숙은 광주 전남에서 공부를 잘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으로 간 사람들에게 아주 싼 가격으로 이 숙식을 제공하면서 공부를 편안하게 해주게 하는 그런 지역 출신 서울 유학생들, 대학을 서울로 온 그런 유학생들을 위한 일종의 숙소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일종의 공적 기숙사죠. 지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인데 거기서 이런 일이 근무하는 직원에게 벌어진 겁니다. 자, A씨는 통상적인 업무 공유조차 받지 못한 채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권위원회와 광주시에 2차 피해를 호소했지만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았답니다. 자, 윤관당한 흑산도 여교사께서 성폭행 사실을 알려서 공론화시켰지만은 자, 학교나 전남교육청은 시시하고 위에 보고도 지체했습니다. 자, 이번 사건도 이 사건 남도 학숙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용기 있게 폭로했을 경우에 이걸 갖다가 해당 당사자를 징계하고 이 여직원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해 공기업에서도 계약직으로 일하던 한 여성이 성희롱 2차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남자가 허벅지를 만졌고 이 여성은 회사 인사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은 당사자는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았고 이 신고한 사람은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계약직이니까 나갔다는 겁니다. 자, 여성가족부의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을 오히려 피해자만 직장을 두는 경우가 10%쯤 되고요. 피해자만 자리를 이동하는 게 7%. 그러니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성희롱을 신고했다고 17%나 겪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신고하는 사람은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자, 남도 학숙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사과하기 바랍니다. 유전기, 즉 기름에서 나오는 끓는 기름에서 나오는 전기가요, 폐를 손상시킬 걱정이 없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등어 구워 먹는 부분에 대해서 몸 안 상하니까 안심하고 구워 드시기 바랍니다.